자, 유시민 작가가 강선우 갑질 논란 말도 안 된다. 보좌진 일 못해서 잘린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언론에 또 쫙 나옵니다. 유시민 작가가 강선우 의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된다. 낚시 컨텐츠 채널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 여기에서 그냥 사담처럼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올렸어요. 자, 강선우 의원 논란에 대해서 강 의원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짐작하기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금태섭 의원 선거구에 정봉주가 준비하다가 정봉주가 당해서 뭐가 안 됐다. 그만뒀다. 강선우 의원이 거기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연고도 없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 아무 누구나의 도움을 다 받았을 것 아니냐. 그리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보좌진을 짜는데 처음에 엉망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좌진 교체가 많았던 것. 그런데 그중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보좌관들이나 과거 보좌관했던 사람들이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준다. 여기 황교익 씨가 미담들이 많은데 그건 기사가 안 나온다. 자,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이 편집자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널 관계자가 이거 나가도 되냐 물어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가도 된다. 이건 뭐예요? 언론들이 쓸 걸 알고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날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라고 대통령실 발로 다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갑자기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된다.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려요. 그리고 17분 뒤엔가 후보자 사퇴를 합니다. 자, 사퇴하고 나서 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받는 이 반응이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다.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박찬대 의원은요. 강선우 의원님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글에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여기에서 또 많은 지지자들이 박찬대 의원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을 시켜줘요. 이것도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우리가 당대표 잘 뽑았다. 강선우를 안고 가야지. 여기서 정청래마저도 강선우 내치면 강선우는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욕먹을 거 알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욕먹는 거 두렵지 않다.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말이죠. 자, 결국은 박찬대 의원의 저 강선우를 내치는 저 행동에 많은 당원들이 분노를 했고 그때부터 이 판이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박찬대 의원은 많은 지지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찬대 지지선언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러 사진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대전광역시 전현직 시구 의원 지지선언 기자회견 이런 게 나오고 성남 지역 당원 박찬대 후보 지지선언 인천광역시 의회 전현직 시구 의원 박찬대 지지선언이 나오고 광주 전남 본부 회원 박찬대 지지선언이 나오고 과천 지역 당원 박찬대 지지선언이 나오고 광주 전남 지회 박찬대 지지선언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 조직들의 지지선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발견이 돼요. 대부분의 지역 조직들이 박찬대 지지선언을 합니다. 지역 시구 의원들, 전현직들 뿐 아니라 그 지역 조직들, 이 조직들이 박찬대 지지선언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요.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이걸 왜 이런지를 짚어봐야지 됩니다. 박찬대는 왜 다음날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알린 강선우 의원을 주저앉혔을까? 그 많은 의원들이 왜 박찬대에게 줄을 섰을까? 지방선거에 먹을 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그냥 지방선거가 먹을 게 많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B급 정치 채널을 보고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이번에 정청래가 먼저 당대표에 나간다고 했고 1년짜리 당대표고 다음 당대표는 2년짜리에 총선을 총지휘할 수 있는데 박찬대가 지금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고 정청래를 지원했다면 그 다음 박찬대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굳이 정청래에 대항해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2년짜리에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더 좋은 당대표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굳이 1년짜리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이번 당대표에 굳이 나왔을까? 이게 저는 물음표였어요. 지방선거가 현역 의원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공천권은 현역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역 의원이 공천권을 활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조직을 만들어 놔야 다음 총선 때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때 내 사람들을 지역 조직에 다 심어놔야 다음 총선 때 그 지역 조직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청래는 지방선거도 노 컷오프 경선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현역 의원들에게 청천벽력 날벼락인 겁니다. 내가 심어주고 싶은 사람을 못 심을 수도 있다. 그동안에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어. 현역 의원들은 그 지역 조직을 다지기 위해서 다음 지선 때 누구한테 공천 줄지 줄서기 하고 뭐하고 정리가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못한다? 이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지역에 나의 조직을, 탄탄한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놨는데 정청래는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호남 현장 최고회의에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인천에 갔는데 현장 지역 당직자들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왜 그러겠어? 내 밥그릇 현역 의원들은 내 지역 조직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죠. 정청래의 당내 선거의 역사를 봅시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때도 대의원 표는 거의 못 얻었는데 최고위원이 됐어요. 이재명 당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이 되잖아요. 이때도 대의원 표는 졌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도 대의원 표는 졌어요. 정청래는 제가 알기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당원 주권주의 이걸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유시민 같은 사람은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이 대의원 제도, 조직 문화 이걸 어떻게든 깨고 싶었는데 이걸 못 깨고 그냥 나가버렸죠. 민주당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끝까지 민주당 안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대의원들 표가 없었습니다. 정청래는 대의원들의 기득권, 지역 조직의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는 대의원 표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중에 대의원들의 저 개파 정치 꼴 보기 싫어서 대의원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저 대의원들 지들끼리 헤쳐먹는 꼴 보기 싫어서 대의원 신청한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져서 대의원이 비등비등하게 먹었어요. 이번에는 지긴 했지만 차이가 엄청 크진 않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정청래는 예전부터 대의원도 1인 1표 주장해왔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당내에서 왕따를 당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청래는 오랜 수건이었던 대의원 1인 1표를 만들 수 있는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현역 의원이 아닌 당원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정치 역사를 보면 총선 공천보다 더 중요한 게 지선 공천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의원 1인 1표를 하고 지선 공천을 당원들에게 돌려놓으면 민주당이 완벽하게 개혁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박찬대에게 줄을 섰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박찬대는 왜 강선우를 주저앉혔을까?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찬대는 당원들보다 당내 조직을 선택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는 보좌진의 공격을 받고
보좌진 조직의 공격을 받았어요. 민보협이라는 이 조직의 공격을 받고 낙마를 했습니다. 보좌진들은 대의원들이 많습니다. 의원당 2명의 보좌진을 대의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의원 1명은 많이 줄어들어서 17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조직표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 의원을 희생시킨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박찬대의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는요,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내는데 열을 올립니다. 선거운동 내용을 보면 대부분 누가 지지선언했다, 어디가 지지선언했다, 이런 식의 캠페인이었죠. 지지하는 동료 현역 의원들과 새 과시를 하는 사진을 선거 캠페인으로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박찬대 지지선언을 막 합니다. 그걸 본인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이건 무슨 조직이야? 이건 무슨 단체야?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박찬대의 선거 캠페인,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당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박찬대의 두 번째 패착이었다. 당원들은요, 동료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기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자랑하는 듯 몰려다니는 모습에 이낙연의 개파 정치의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민주당 경선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말한 의원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선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조직을 더 다지고 싶어하는 욕심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정치의 문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민심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빨리 당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역 조직이 본인 생각보다 좀 부실하다고 해도 일을 잘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당원들이 기회를 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만 해봐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지역 조직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지역 관리만 하는 토 세력이 돼버린 무명의 다선 의원들 다 날아갈 겁니다. 대표가 이춘석이죠. 처음 들었는데 4선이래. 익산이래요. 어떻게 4선하는 동안 저 같은 사람도 처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애들이 지역 조직 관리만 하는 거예요. 일 안 해, 국회에서. 무명의 다선 의원들, 당원들이 전부 다 날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낙선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영희,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낙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당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얼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험지에서 계속 낙선한 사람들은 비례 한번 시켜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력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꾸 떨어지는데 고생했으니까 기회를 또 주고 또 떨어집니다. 특히나 부울경 지역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번 지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청래를 흔드는 세력들이 포기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선 공천 개혁이 가능하고 민주당 개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쉴 틈이 있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편하게 좀 우리 지켜보면서 즐기자?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도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인사하는 꼬라지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너무 많아. 정책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거 뭐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틈이 없다. 이번 전당대회 정청래 당대표 당선은요, 민주당 개혁의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던 대의원 1인 1표, 지방선거 경선 룰, 이것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변화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가졌던, 현역 의원들이 가졌던 그 특권, 지방선거의 공천권, 이걸 잘 해놓으면 탄탄한 지역 조직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 때 본인이 선거로 뛸 때, 아니면 경선 때도 엄청나게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 지선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내란 정당 지금 아사바리 판 됐고 누가 봐도 민주당 판떼기예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이번 지선 때 내 사람들 쫙쫙 심어놓으면 당선 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이걸 놓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에게 쫙 줄을 섰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민주당 개혁이 대한민국 개혁입니다. 민주당을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개혁 못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왜 개혁 못했지? 노무현 정부 때 왜 개혁 못했지?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는 정권 교체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때는 나라가 폭삭 망한 상태였으니까 민주당의 개혁, 대한민국 대개혁, 이거보다 일단은
비탄에 빠진 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IMF한테 진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여기에만 정신 없었어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많은 개혁을 이뤄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거의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개혁을 기대했는데 거의 안 됐습니다. 조금 씨 뿌리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왜 그랬느냐? 민주당이 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개혁시켜놔야 대한민국이 개혁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 뽑았지만 민주당 개혁 못 시키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즌2 나옵니다. 노무현 정권 시즌2 나와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사회개혁은 못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기득권하고 결탁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 이야기, 김건희 이야기, 서희건설, 무슨 목걸이 뭐 이런 뉴스들 쫙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만 개혁되면요, 대한민국 다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 다 개혁적인 대통령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걸 가로막은 건 누구냐면 민주당이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민주당한테 가로막혀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가 역사에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개혁하면 이재명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민주당의 기득권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깨부숴야 돼. 그게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도움 없이 개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민주당 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돌아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쉴 틈은 없어요. 이번 지선, 다음 총선 때 어느 정도 정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우리는 민주당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의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